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백가흠 작가의 그리스는 달랐다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급히 떨쳐버린 가장 중요한 무엇을 그리스 사람들은 아직 지니고 있다고. 백가흠 작가는 200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광어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품으로는 귀뚜라미가 온다, 조대리의 트렁크, 마담 뺑덕 외 다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가와의 만남, 그리스는 달랐다의 백가흠 작가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그저 끌림으로 그리스로 지금 떠납니다. 해변의 난민 가족 백가흠. 피레우스 항구에서 볼라를 지나 수니온까지 걸쳐 있는 길고 짧은 수많은 해변은 아테네의 보물이다. 지구 문명의 한 태동이 이 바닷가에서 시작됐다. 우리가 영위하는 거의 모든 인지적인 활동, 즉 서구의 문화, 철학, 예술의 어떤 형태가 이곳에서 출발했고 바다를 통해 남쪽으로, 북쪽의 육로를 통해 동과 서, 세계로 뻗어나갔다. 서쪽으로 북유럽과 서유럽, 유럽 남부와 아프리카 끝까지, 극동의 중국과 한국까지 이 문화 양식과 철학이 흘러들어간 것을 보면 실로 이 바다는 간단하지 않은 곳임이 분명하다. 그런 이유를 떠나 그 무엇보다 이 바다는 현명하고 아름다웠다. 아테네 남부의 해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시리아 팔미라 출신의 유한한 하이시아흐에게도 이 해변은 소중하다. 그와 가족은 다마스쿠스 북동쪽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였던 팔미라에서 왔다. 그들은 내전을 피해 목숨을 걸고 이주를 시작했고 시리아의 사막을 지나 천신만고 끝에 레바논 해안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작은 조각배에 목숨을 싣고 지중해를 건넜다.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그리스 해안까지 안전하게 이끌었다. 바다의 신이 그들을 평화의 지대로 인도했다. 터키나 이탈리아, 그리스가 그들의 목적지였고 그의 가족은 성공했다. 그의 부인은 세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큰딸 마리아는 3살, 둘째 남자아이는 갓 돌이 지났다. 요하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이주를 결심했다. 그것이 가족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신을 믿었다. 신은 그의 믿음의 사랑으로 보답했다.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성공한 난민이었다. 그의 가족은 난민 캠프에 보내졌고 반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지냈다. 시리아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했던 그의 경력과 신의 가호 아래 그는 그리스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신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운이 좋은 사람인지 그는 후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일요일이면 자신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을 돕는데 망설이지 않았다. 그리스에 온 뒤 3년 만에 처음 맞는 휴가 시즌이었다. 큰딸 마리아는 6살이 되었고 사내아이는 4살. 시리아를 떠나올 때 엄마의 뱃속에 있던 막내딸은 2돌이 지났다. 큰딸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히라버를 배웠다. 그리스에 살면서 히라버를 배우는 마리아가 그들에게는 희망이고 생명이었다. 그리스에서 자랄 2아이도 마찬가지였다. 시리아 내륙에 살았던 그의 가족은 아테네가 가진 천혜의 환경에 늘 감동받았다. 보통의 사람들보다 짧은 휴가였고 넉넉한 형편도 아니어서 휴가를 멀리 떠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해변이 그의 집 근처에 있었다. 그의 가족은 여름 휴가 동안 매일 에뎀 해변으로 나가서 물놀이를 했다. 아테네 해변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해변과 입장료를 내고 가야만 하는 곳이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그들은 돗자리와 비치 타월과 커다란 우산을 들고 자신들의 휴양지를 직접 꾸렸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마음을 졸여야 했던 지난 수년의 기억이 아련하게 아테네 해변에 부서졌다. 모든 게 다 좋았지만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마리아가 좀채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리 설득하고 타일러도 요지부동이었고 바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마리아, 이렇게 즐겁게 노는 사람들을 좀 보렴. 동생 예수아가 즐거워하는 얼굴도 좀 봐. 다른 사람처럼 신나 있잖니. 저는 바다가 싫어요. 무섭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다. 엄마 옆에 꼭 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휴가 첫날에는 마리아와 신랑이만 하다가 하루가 저물었다. 둘째 날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바닷가에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때를 쓰는 통에 좋은 자리를 놓치고 그늘도 없는 곳에 자리를 펴야만 했다. 마리아,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구나. 난 아빠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바다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을 벌써 잊은 거예요? 저는 바다 앞에 서면 자꾸 그 사람들이 보여요. 요하나는 몇 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레바논에서 뗏목을 얻어 타고 지중해를 건너며 보았던 무수한 시체가 생각났다.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니? 나는 내가 너무 어리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미안하구나. 다 기억나는 건 아니에요. 요하나는 마리아에게 할 말이 없었다. 그의 부인이 근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야?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마리아, 내 기억이 너를 고통스럽게 했겠구나. 그런 시련을 줘서 미안하구나. 아빠 때문이 아닌걸요? 마리아는 어른스럽게 대답했고 요하나는 그런 딸에게 더 미안해졌다. 다른 건 다 잊었는데 잊히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데?
배가 부서져서 사람들이 바다에 둥둥 떠 있었는데 그들을 구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 모두 죽었겠죠? 요한안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심지어는 우리 배로 오르려는 사람들을 악착같이 밀어냈어요. 다만 아빠는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내가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하고 있다는 게 난 너무 놀랍구나.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너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얘기를 너와 할 줄 몰랐어. 고작 6살짜리 애일 뿐이라고 여겼는데 나는 그게 너무 감동스럽구나.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컸다니. 그가 검은 눈의 딸을 꼭 껴안았다. 마리아의 검은 눈동자가 반짝였다. 혹시 바다에 빠지면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워요. 바다에 다시 밀어넣을까봐 무서워요. 아빠가 있잖니.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꼭 바다에서 건져줄 테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렴. 아빠를 믿어. 마리아가 작은 손으로 아빠의 목덜미를 꼭 껴안았다. 바다에 들어갈 때 꼭 저를 안고 들어가 주세요. 그럼 용기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분간만이에요. 멋있는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더 이상 바다가 두렵지 않으면 혼자 수영할 거예요. 물론이지, 마리아. 요한안이 웃으며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딸을 꼭 안고서 천천히 바다로 향했다. 그는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 부쩍 커버린 딸을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이는 아빠의 목을 꼭 끌어안은 채 에덴의 해변을 바라보았다.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었는지 햇빛 찬란한 바다가 요한나는 처음으로 원망스러웠다. 안녕하세요. 영심이의 책방 독자 여러분, 오늘의 작가 초대석입니다. 소설 글이 쓰는 달랐다의 백가음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멋진 작가님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예, 예.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작가님께서는 2001년 신춘문예 등단 이후로 한 20년이 넘게 작품을 쓰고 계시는데요. 문학의 장르 중에서 소설을 선택하신 특별한 동기가 있을까요? 아, 특별한 동기까지는 없고요. 네, 제가 원래 저희 아버지도 원래 문학에 되게 조예가 깊어서 책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접했고요. 또 문예창작과에 이렇게 입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글 쓰는 것에 관심도 갖게 되고 처음엔 이제 뭐 시도 쓰다가 그다음에 희곡도 쓰다가 그다음에는 소설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장르가 이렇게 변하게 됐고요. 이게 결국에는 소설만 이제 또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시곡, 소설 전부 공부를 하셨네요. 특히 예. 아버지께서 글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아버지께서도 소설가이십니까? 아,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버님도 그 이제 글을 쓰시려고 문예창작과는 나오셨는데 글을 쓰시지는 않으시고 이제 평생 교편 잡으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저희가 알기로는 백가흠, 백다흠 두 분께서는 형제간의 문학에 종사하셔서 이미 유명하신 분이신데 집안 자체가 문학 가족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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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문학에서 백가흠 작가 하면 광기, 아이러니, 불편함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작가로서 본인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키워드들은 제가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소설적 주제가 이제 소설에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좀 소외되고 또 소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요. 네, 이제 그 삶의 어떤 인생의 한계적인 상황에 이렇게 놓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극화하다 보니까 그러한 키워드로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진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꼭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그게 꼭 광기나 뭐, 그로데스크한 것들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적인 상황에 많이 이렇게 놓여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작가님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소외된 부분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 이번 단편 소설 그리스는 달랐다에서 작가님은 그리스의 오늘을 토대로 우리의 오늘을 담았다고 하셨는데요. 이 네. 단편들에 대해서도 몇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는 달랐다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은 이제 원래 단편의 분량보다는 굉장히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꽁트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 이제 그리스를 두 번을 이제 한 번은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한 3개월 정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다시 찾아서 3개월 정도를 천명관 소설가랑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지내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지역적인 위치도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사회나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불안정성, 그다음에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랑 많이 닮아 있는 걸 이제 발견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이 닮아 있지만 다른 그런 차이 이런 것들을 소설에 좀 담아보고자 했었던 작품집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그리스는 달랐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닮았다, 그리스는 같았다로 읽어봤습니다. 예, 예, 예.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는데요. 문예 네네. 창작의 꿈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소설가로서 한마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뭐 특별하게 뭐 그 좋은 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냥 그 문학은 어떠한 목표나 목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과정 중에 있고 그 과정을 그냥 성실히 임하는 것이 그냥 저희들의 숙명이고 운명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려면 좀 지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생활적인 거나 삶의 목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흔하게 말하는 통상적인 성공이라는 어떤 개념과도 좀 비껴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문학이라는 게 그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생활이나 삶에 지치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이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문학도 그와 마찬가지로 예, 그런 극복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읽고 쓰는 것에 생활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네. 누구나 다 이렇게 좋은 작가, 좋은 작품을 쓰는데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 남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 사람이 간다는 것은 도서관 한 채가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네. 예, 예, 삶의 예.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문학 그 자체라는 삶 자체가 문학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네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예. 현재 집필 중인 작품이 있을까요? 아, 제가 뭐 단편 소설은 꾸준하게 계속
그 작업을 1년에 한두 편씩 계속 하고 있고요. 발표를 하고 있었고, 그 모았던 작품집이 이제 작년 여름에 출간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쓴 작품들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품들, 그다음에 이제 내년까지 발표될 작품들 모아서 내년 이제 하반기에 새로운 소설집이 또 나오고요. 7번째 소설집이고요. 또 장편 연재하고 아직 출간을 못한 작품이 또 하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은행나무 출판사 악스트란 잡지에다가 1년 넘게 연재한 작품인데, 그거 수정하고 원고 보완해서 지금 이제 곧 출간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네. 또 다음 달에 이제 첫 번째 그 산문집이 이제 출간이 됩니다. 그 원고는 이미 거의 다 완료를 했고요. 예, 이제 표지 작업, 뭐 마지막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학생들을 가르치시랴 이 많은 작품들을 소화하시랴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예, 달에 나온다는 산문집은 예, 혹시 제목이 잡혔을까요? 예, 예, 그 아버지와 함께 탄 기차라는 제목으로 작품 그 산문집. 산문집이고요. 예, 예. 네네. 와, 제목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예. 멋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버지와 제가, 함께 탄 기차요. 예, 예. 네, 6월이 다 되면, 해서, 예, 네, 짧은 산문 24개가 수록되어 있는 작품, 산문집이고요. 네네, 제가, 아, 나, 그, 데뷔한 이래 산문집을 한 권도 출간을 안 했는데, 네, 실은 소설만큼 산문 청탁도 많고 많이 쓰거든요, 작가들이. 네. 그래서 그 원고량도 어마어마했는데, 거기에서 1차분,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뭐 가족, 그 다음에 뭐 문학, 그 다음에 살아가는 얘기들 모아가지고 예, 산문집으로 묶게 됐습니다. 예. 네요. 다음 달에 아버지와 함께 탄 기차 검색해서 구입해서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아닙니다. 우리 영심이의 책방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귀담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백가음 작가의 아버지와 함께 탄 기차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바쁘신 감사합니다. 가운데도 네네 예, 예. 이렇게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내어주신 작가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